안녕하십니까. 1162일 되는 미국 대사관 특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재명이가 일으킨 중국과의 외교 마찰,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문제 인생이고 시끄러움 인생이고 화근입니다. 화근. 야당의 대표를 시켜놨으면 야당도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다음에 심판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데 하면서 돌아다니는 짓이 맨날 문제만 일으켜요. 문제만. 저렇게 해서 나이를 쳐드시고 나중에 황천길 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 세상에 살 때 뭘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할 인간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빼로 완성된 거짓말 찰로 완성된 인간 같아요. 위선 덩어리고. 그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중국 대사도 제가 아는 한 저렇게까지 강하게 본인이 저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본토에서 시킨 일을 싱하이밍은 15분 동안 읽었는 거예요. 어느 대사가 자기 주재국에 야당 당대표가 왔는데 서로 이렇게 대담을 하지 그걸 끄집어내서 읽는 싱하이밍도 제정신이 아니고 또 그걸 중계한 민주당 이재명과 그 쫄개들도 제정신이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입니다. 싱하이밍이 문서를 주머니 끄집어내서 15분 동안 읽을 것은 중국 외교부가 야 이거 읽어 사전에 이재명 한국 야당 대표가 온다 하니까 그거 읽으라 하고 지시를 내린 거 그냥 싱하이밍이 읽었어요. 싱하이밍은 한국에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외교 마찰이 뻔히 일어날 것 알고 심지어 지금 나오는 말은 어제 국회에서 싱하이밍을 추방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단계까지 가는 배수진을 치고 중국과의 이번에 외교전쟁에서 반드시 대등한 위치까지 올려놔야 돼요. 오늘 뭐 뉴스들 보고 하니까 장재원과 우리나라 주중대사는 대사 발령받고 가서 중국 차관급 장관급을 만나본 사람이 한 3명밖에 없대요. 근데 싱하이밍 이자는 거기에 가서 줄 대려고 야당 당대표도 가고 막 장관 차관 총리 뭐 이 검찰총리 안 가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싱하이밍 만나러 고위 관료들이 갈 필요도 하고 가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중국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중국 없어도 우리가 밥 먹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지금 미국에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동남아 시장도 열어야 되고 아프리카 시장도 열어야 되고 중국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너희들 왜 우리 다른 대안이 있다고 대안의 길을 찾고 이래 할 때 중국이 한국을 저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래 할 건데 매일 가서 대가리 쳐박고 특히 문재인, 이재명 당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놈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가서 대가리 안 쳐박는 놈이 없어요. 중국 놈이 주는 혜택 안 받아 쳐먹은 놈이 없어요. 심지어 중국 상해에는 김대중 대통령 소유의 빌딩도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중국 공산당은 똑같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그렇고 공산당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미인계도 쓰고 돈도 쓰고 협박질도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산업 스파이가 중국에 엄청나게 기밀 자료들을 빼주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 해킹 안 해도 요즘 정보 금방 노출되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갖고 중국으로 오면은 지금 너가 받는 연봉의 2배, 3배 줄게. 각종 혜택 줄게. 온나 연구에 참여해라. 수없이 많은 힘과 돈으로 한국인을 유혹하고 있고 기술을 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땅에 살든 큰 땅에 살든 개인으로 사는 삶은 저렇게 비겁한 짓은 안 합니다. 덕을 베풀고 사회의 룰을 지키고 그래 할 때 그 사람이 대인이 되는 거지 중국 놈처럼 하면 그냥 왕서방밖에 안 되고 돈만 탐하는 왕서방.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통일 정부의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통합했다 분열되고 통합했다 분열되고 그래서 이번에 싱하이밍이 작정하고 한국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 일에 발판을 깔은 놈이 이재명입니다. 진짜 군사정부 같았으면 저거는 잡혀가서 남산에 가서 신나게 터졌을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세월이 있다는 게 이재명의 여행은 천만다행인데 이런 무한 자유를 이재명은 누릴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을 날이 저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성만인가 하고 뭐 어떤 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독합니다. 그냥 국회를 아예 방탄조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죄지은 놈들이 검찰에 가야지.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그 놈들이 국회에 또 단상에 나와서 내가 왜 죄가 있습니까? 야, 이거 미친놈들도 아니고 또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당도 저는 한심합니다. 한심해. 어제 정의당하고 같이 국민의힘당이 힘을 못해도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돼서 참 우리 국민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런 걸 지켜보면서 분노할 줄 모르고 그냥 너는 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인데 그게 세상 모든 일은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 있는, 내가 인간으로 오늘 사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어제는 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내 옆에 나쁜 놈, 도둑놈, 강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인생이 조만간에 나쁜 놈, 강도, 도둑놈에 의해서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을 관리 못하면 내가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이유가 주변 관리를 잘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형성을 잘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옛날 선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미국이 오늘날처럼 저렇게 잘 사는 이유는 아메리카, 북미,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그 거대한 땅에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 밑에, 저 밑에 쿠바가 있었는데 옛날 케네디가 쿠바 봉쇄작전 해갖고 막 쿠바를 막 힘으로 눌려놨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아. 북한 공산당, 그 위에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그리고 한국 본토에 이들을 추종하는 간첩무리들. 사면이 공산당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놈 한 놈 무너뜨려서 어느 날 그걸 다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절대로 마음줄 놓고 방심하고 간첩이 빨갱이가 공산주의가 뭔지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자들은 곧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갈 아이들도 없어요. 군대 갈 아이들이 없어가고 지금 장교들이 근무 쓰고 있고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그 군대는 기를 먹고 산다 그러는데 이제 기운도 없어요. 장교들도 다 정치하는 놈들이 그걸 다 망쳐버렸어요. 갉아먹어버렸어요. 역사는 돌고 도니까 언젠가 패기 있는 군인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서 국회에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놈들을 한번 심판하는 그날도 돌고 도는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정치인들이 해도 너무하고 국민 알기를 절로 알고 나라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국가라는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고 오직 당밖에 없는 인간들. 원래 공산당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나키스트처럼 막 행동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이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주변에 선한 좋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참 아픈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 저 조선을 보니까 데이비드 콜만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한국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 세운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1순위가 한국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인구 절벽 때문에 그래요. 애를 안 낳으니까. 아무도 애를 안 낳아. 그 애를 왜 안 낳는가? 애 지금 학교 보내려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쓰는 돈이 280조, 우리나라가 280조. 근데 여러 가지 인구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비판하는 건 뭐냐? 그 280조 돈을 갖고 한국은 뭘 하면은 그 본질에 돈을 쏟아야 되는데 공무원 수 늘리고 공무원 월급 주고 하니까 뭐 그런데 조직 만들고 그런데 돈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애기 한 사람 낳아서 놓는 그 부모들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구 정책,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애기를 3명 놓는 공무원에게 진급 우선권을 주는 거죠. 아니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월급도 따박따박 죽는 날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 나오고 난 뒤에 그때까지 애기를 다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딱 들면 연금 나오잖아요. 그럼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공무원 하면 얼마나 많아, 공무원. 경찰, 군인, 또 일반 공무원 하면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들이 애기를 하나씩만 더 낳아봐. 짝짝짝 올라갈 거 아니야. 인구 절벽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애기 3명 낳을 때 진급 우선순위. 4명 낳아봐. 더 진급 우선순위도 진급시켜준다니까 하나만 더 낳자. 그거 서로 해갖고 하나 더 놓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주고 나머지는 또 예산을 다 모아갖고 그럼에도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기를 잘 놓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 지원을 하고 밀어갖고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중국 무술은 독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독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저 같은 사람에게 딱 물어보면 하나하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는 늘 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저는 이 나라를 자기가 대한민국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10명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적으로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그런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송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곽은경TV가 와서 아침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